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다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시장 규제 파트, 미국 패드의 금리 인하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발표를 했죠. 5.0%였는데 4.75%로 0.25 스몰 컷을 이제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3.05에서 3.25로 지금 했고, 물가는 2.0% 안정화되고 있고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어떻게 될지. 11월 7일은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미국 금리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다가 이때 우리는 이제 동결을 했죠. 계속 동결을 했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패드에서는 계속 올렸습니다. 올리다가 이 정도 차이, 결국 저희는 3.50, 미국은 거의 5.5에서 이제 동결 하다가 결국 물가, 소위 말해서 경제성장, 고용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빅컷을 하고 스몰컷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이제 4.75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7일 반영이 아직 안 됐거든요. 이런 걸 본다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가 이제 중요하냐, 이걸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지금 그냥 대통령이라 이제 말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때 이제 당선이 될 때 파월 의장을 2017년도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을 임명을 했으니까 내 말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정관념상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 영역이 다릅니다. 각각의 간섭을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겠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파월도 트럼프 너의 명령은 받지 않겠어. 그러나 이제 금리 인하 의견은 제시해줘. 내가 고려해볼게. 우리 위원들 고려해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설전을 벌이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트럼프는 파월을 자리에서 내려와라, 사퇴해라, 계속 이제 언론에 부각을 시켰죠. 그런 이유가 결국 트럼프 일기 집권할 때도 경제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돈을 풀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기 좋고 미국 그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수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오픈을 해보니까 이제 행정부인 트럼프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의회인 상하원 의원도 이제 공화당이 다 가져갑니다. 그 말은 이합집산이 아니고 특정 그 정책이나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1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기도 대규모 감세, 기업들 특히 이제 감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세, 소위 말해서 미국 거를 사기는 좋고 미국한테 팔기는 어려운 식으로, 그리고 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해라, 대신 이제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양념을 뿌릴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사실은 달러가 사실은 더 떨어져야 오히려 이제 달러가 비싸서 많이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달러가 더 싸져가지고 더 이제 달러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를 계속 할 거고 언론에도 파월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패드 11월 7일 이제 어제 패드에서 금리를 이제 스몰컷을 다시 단행했습니다. 사실 11월 달, 12월 달에 한다는 식으로 언급은 했지만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했다는 말은 결국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면서 결국, 하지만 포장은 이제 좀 달라요. 포장은 미국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파월은 그랬죠. 고용 냉각, 지금 고용도 이렇게 잘 대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좀 안정시킨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금리를 뭐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고 계속 0.25 스몰 컷을 했고, 그리고 25년 6월 달까지 이제 그렇게 인하를 할 그런 예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자체 내 허리케인이나 이제 뭐 보임 파업도 있고 뭐 냉각 때문에 비컷을 하긴 쉽지는 않고, 대신에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스모컷을 이제 단행을 할 거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트럼프 상하원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상황을 살릴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백인 노동 계층에서 히스패닉, 흑인, 소위 말해서 미국 전반적인 노동층들이 이제 공화당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표현은 그렇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제조업을 하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 자체 내에서의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게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할 거예요. 그게 결국 감세를 주고 관세 부과가 되고, 뭐 이민자들을 돌려보낸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임금을 갉아먹는, 소위 말해서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금리 인하와 이런 식으로 결국 미국은 이렇게 행정부 미국 자체 내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패드도 지금 스몰 컷을 계속 할 거다. 결국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는 뭐 기준금리는 3.25, 물가 안정이 2.0을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한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 국가 나라의 빚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기업뿐만 아니고 가게도 이제 빚이 많다,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때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보시면은 금리 동결을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금리 동결을 한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겠지만, 뭐 빚이 너무 많고 물가도 안정 안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뭐 금리 동결을 하다가 결국 형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패드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나 0.25를 하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말했던 게, 이제 물가 목표 2.0은 2%는 달성을 했고, 이제 내수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 단서 조항에 대출 이자를 너무 낮추거나, 소위 말해서, 그리고 그 자금 뭐 돈의 유동성이 전부 다 공급이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리가, 물론 돈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으로,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론이나 이런 사항들이 터지고 나서는 사실은 기업 쪽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사실은 뭐 오픈을 해서 부채나 모든 재산의 영역을 본다 하면은 외국과 조금은 다른 상황, 우리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따라서 만약에 그 돈들이 사업적으로 흘러가고 내수가 되고 뭐 수출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수입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경제 전반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이자 부분이나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막 제한을 안 될 텐데, 하지만 우리가 기업들마저도 사실은 기업들도 오픈을 해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 기업이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아니면 부동산이 이제 대리회사를 만들어서 사실 뭐 자회사를 만들고 뭐 지주회사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뭐 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자 부분도 결국 어,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디딤돌 대출 관리반을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대출을 계속 조율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뭐 정책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선은 대출금리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뭐 그 1 플러스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아마 6월 인하를 보고 금리 인하와 이런 걸 맞춰서 좀 더 빠르게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보고 내년 7월달 하반기 때 시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출로 막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금리를 하고 2단계를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잡혔다고 이제 또 자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만 본다면은 지금 타이밍이, 결국 그렇다면은 채무자 언제 뭘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의견은 반반이죠. 뭐 지금 패드 금리 내려가고 우리도 금리 내려갈 거고 이제 집값은 더 오를 거다. 아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봐라. 실제적으로 뭐 집값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는 거는 특수한 입지나 아니면 서울 위주고, 뭐 지방 서울 중앙읍지나 이제 경기도 중앙읍지, 그 다음에 지방들도 거의 입지 좋은 신축, 그런 것들 금매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에서 그런 8.8 대책 이후로 매입 임대형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뭐 크게 수요나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 상황은 아파트로 흘러가긴 할 건데, 아파트가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내가 사는 집을 말고 투자로 이제 아파트가 다시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가 기회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이 이제 기회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괜찮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물건들은 지금 준비를 해서 사시는 게 맞고, 아니시라 하면은 살짝 지금 단계를 한 템포 기다리시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낮은 데서 갑자기 우리 부동산이 갑자기 뭐 유동성에서 올라가 이런 건 아니고, 지금은 거래가 금매 위주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싼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뭐 가게도 이렇게 사러 갔는데, 뭐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갔는데 이제 뭐 할인으로 해서 떨이 상품들이 다 팔리고 나면, 그거와 비슷한 물건들, 뭐 내가 햄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는데 그게 할인하는 거 다 빠지니까 옆에 이제 햄버거들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지 말지 이제 지금 고민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오늘은 시장 규제 파트의 트럼프 당선과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연준, 결국 미국 자체는 지금 미국을 위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를 낮추는 게 맞고, 사실은 활성화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제 실거주든 투자든 상담을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